오늘이 이제 어떤 댓글이 이제 이렇게 올라왔길래 제가 캡처를 했어요. 여러분, 이 댓글을 보면서 참 시대를 반영한 씁쓸한 그 현실적인 댓글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원룸 임대하면은 보통 40만 원, 50만 원 저렴해봐야 그렇잖아요. 근데 50만 원 주고 원룸을 들어가. 그럼 그냥 50만 원만 내면 다겠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관리비를 거기다 그냥 플러스해서 해요. 왜냐면 계획이라는 걸 세울 때 당신이 이 원룸을 얻고 50만 원을 지불할 계획을 세웠지만 거기에 더 플러스가 된다면 난감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관리비 플러스 월세 해가지고 광고를 내는데 보통은 이제 LH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국가 지원하는 월세가 20 몇만 원이란 말이죠. 20 몇만 원씩 그 국가 지원하는 걸로 월세를 부담할 수 있게 이제 우리는 임대를 한다라고 하고 월세를 다 광고를 해. 당근 같은데 특히나 원룸 하나 25만 원이라면 얼마나 싸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는 거야. 아, 25만 원짜리 원룸 싸네.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하고 들어가. 그런데 이제 거기는 개인이 각계 각두로 그 임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관리 집단이 있어. 관리 회사. 관리 회사는 뭐예요? 회사의 원칙이 뭐예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노린다. 그러니까 이윤을 획득한다. 이게 경영 원칙이잖아요. 기업의 원칙은 그거예요. 내가 100원을 투자하고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윤의 방법이거든. 그래서 관리회사가 사기치는 방법이 참 많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월곶동 그 1010-4번지 풍림프라자 아직도 안 끝났어. 아직도 내가 또 고소장을 제출을 했어.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결국은 그 180평 상가 다 날렸잖아. 건물주도 그럴 입장인데 세입자는 오죽하겠냐고요. 오죽해. 이쪽에 이제 평택 송탄이잖아요. 어떤 오피스텔 저기 다음이마트 가다 보면 거기에 오피스텔이 하나 있어. 사실은 건물 상당히 비어 있어. 왜 비어 있느냐? 관리회사가 두 개예요. 두 개. 두 개의 관리회사가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런 일이 있느냐? 이제 건축을 이제 공사를 하잖아요. 건물을, 오피스텔을 공사를 해. 상가, 주상복합을 공사를 해. 그러면 이제 그 관리 업체 있잖아. 관리 업체. 관리 업체들이 이제 건축회사, 시행사 혹은 시공사하고 로비를 해요. 네가 이번에 오피스텔을 지었다며 그 오피스텔 내가 들어가서 관리할 수 있게 관리 그 권을 좀 나한테 줘. 그러면 그 3년, 원래는 3년만 이제 줘야 되잖아. 2년, 3년. 근데 그게 안 돼. 한 번 들어가면은 이제 공실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자기들 못 받는 미수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뭐 어떤 방법이든 엮어서 3년 있다가 그 관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3년이든 어쩌든 그렇게 노비를 하고 돈을 주고 그 관리권을 획득한 그 회사가 그냥 정상적인 관리를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엘리베이터 이제 그 관리, 엘리베이터 점검하는 회사들이 한 달에 11만 5천 원인가 이걸 받아요. 한 달에. 그러면 매달 11만 5천 원을 그냥 관리회사에서 전체 안분배분을 할까요? 그거 11만 5천 원을 세입자한테 전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야. 뭐 보수비, 뭐 엘리베이터 감가상각. 아니, 왜 엘리베이터 감가상각을 거기에 들어가? 어쨌거나 엘리베이터 사용료가 매달 뭐야? 11만 원이면 20가구면은 되죠. 5천 원씩이면. 20가구, 25가구면은 5천 원씩 배당하면 되겠네. 근데 5천 원씩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그렇게 부담하진 않죠. 그쵸? 만약에 50가구라면 2,500원만 부담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안분배당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들이 엘리베이터 사용료 2만원, 3만원 이렇게 배당한단 말이죠. 수도요금도 n분의 1이라고 하는데 n분의 1이라는 게 내 사용료만 내는 게 아니라 전체 수도요금 나온 것을 그 다시 배분을 해.
그 사용한 그것대로 비율 배분을 한단 말이죠. 웃기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25만 원인데 관리비는 30만 원, 50만 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허다해요. 그 가스비, 전기요금 이런 것도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방세는 월세보다 관리비가 더 비싼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두 군데 관리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월급동 풍림프라자도 그랬어요. 내가 30평이 6개잖아요. 근데 30평의 월세를 이제 계속 줄어드는 거지. 80만 원 받다가, 왜냐면 관리비가 비싸니까 45만 원 받다 이러는데, 관리비가 심지어는 우리 옆에 네일아트라는 데는 전기요금을 100만 원이 징수가 됐었어. 그러다가 잘못 징수됐다고 다시 이제 관리소장한테 이게 그 징수된 거를 개인 계좌로 보내라고 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자기들이 잘못 이제 항변을 하면 그걸 좀 이렇게 조절을 해주고 개인 계좌로 또 받는 거지. 왜 개인 계좌로 받죠? 법인 계좌로 받아야지, 그거를. 자기가 대신 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허다해요. 허다한 게, 그 관리소의 횡포,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이소 가는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주상복합 오피스텔, 거기는 이제 항변을 했나봐. 입주자랑 이제 그 소유자들이 그 자기들이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가처분 신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존 관리업체가 있고 새로운 관리업체가 있단 말이죠. 어디다 관리비를 내야 돼? 두 군데 다 내야 되나? 참 이런 난감한 경우가 있는 그 오피스텔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월세만 싸다고 좋아해야 될 부분이 또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싶었어요. 참 요즘 시대를 반영한 이 댓글을 보면서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아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관리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사실은 지자체에 있어요. 지자체에서 그 관리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도 나 몰라라 하죠. 주택 부분의 관리 부분은 한다고 하지만 특히나 상가 건물에 대한 관리업체에 대한 관리 업무는 지자체가 나 몰라라 한단 말이죠. 대놓고. 그러니까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들어가실 때는 각별히 더 관리업체에 그 횡포가 있지 않나, 그 사전조사 철저히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쨌거나 이 댓글을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했고, 또 내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여튼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고요.